어느 화창한 가을날, 나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외딴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도시는 답답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 싶었던 우리에게 이 여행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다. 친구들은 나를 포함해 총 4명이었고 우리는 금요일 오후에 직장과 학교를 마친 후 곧바로 출발했다. 해가 지기 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펜션 주위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고 공기는 상쾌했다. 우리는 곧바로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바비큐를 하기로 한 우리는 웃고 떠들며 고기도 굽고 간단한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밤 공기가 차가워진 것이 느껴졌고 우리 중 한 명이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 친구는 그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에 대해 말했다. 바로 이 펜션이 서 있는 곳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고 종종 숲속에서 수상한 소리 낯빛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하며 가벼운 웃음으로 넘겼지만 점점 이야기가 구체적일수록 우리는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 갑자기 펜션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서서히 창문에 다가가자 숲속에서 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플래시라이트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기이한 형태와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가서 확인해보자. 모두가 머뭇거렸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챙겨 펜션 밖으로 나섰다. 빛나는 것은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 같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숲은 어둡고 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내려앉아 부딪힐 때마다 으스스한 소리가 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빛이 멈춘 것을 발견했고 그것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중앙에 홀린 듯 서 있는 어린 소녀가 하나 보였고 그녀의 주변으로 작은 알 수 없는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소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여기 오면 안 돼.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차갑게 바뀌었고 시야에는 그 누구도 담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그림자들이 빠르게 스쳐지었다. 우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펜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펜션에 도착했지만 밖에서 본 현상의 충격으로 모두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방을 환히 밝히고 함께 모여 앉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서로를 지켜보기로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에 들었고 다행히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즉각 짐을 싸서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펜션 주인은 우리가 두려움에 질린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우리는 그저 그곳이 우리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다는 말로 일축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을 나누고 싶다. 가끔은 전설과 이야기가 그저 무서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외딴 펜션의 유령 같은 소녀가 아직도 그 숲 어딘가에 남아 우리의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형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음이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늘 불길한 일들이 그를 맴돌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는 점점 외톨이로 변해갔다. 가을의 어느 날 형진은 마을 근처의 낡은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폐가는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호기심이 그를 이끌었고 결국 그는 그 집을 찾았다. 폐가의 문은 녹슬어 삐걱거렸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형진의 온몸을 감쌌다. 집안은 흡사 시간이 멈춘 듯 낡은 가구와 먼지가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집안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을 살펴보았다. 마침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형진은 한 방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을 밀어보니 안은 그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낡고 바른 사진들이 방 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한가운데엔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의 양초가 켜져 있었고 그 주위로 이상한 상징들이 그려져 있었다. 형진은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방을 나서려 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놀라서 뒤돌아본 형진은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서서히 인간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도와줘. 낮고 불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형진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형진아, 형진아. 형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을 켜자 그곳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화면만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흔들어 보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다. 그때 그림자가 형진의 바로 앞에 섰다. 형태가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형진은 그것이 한 여자의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형진을 바라보았고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도와줘. 형진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목소리를 내어 물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여자는 방향을 돌려 벽 쪽을 가리켰다. 벽에는 오래되고 낡은 벽지가 있었다. 호기심에 벽을 살펴보니 벽 뒤엔 또 다른 방이 숨겨져 있는 게 보였다. 형진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벽 속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낮고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형진이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형진이 본 여자의 모습과 남자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었다. 편지에는 형진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과거 이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했지만 어느 날 의문의 사고로 인해 여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채 이곳에 갇히게 되었고 남편은 그리움을 견디지 못해 집을 떠났다. 이후로 그녀의 영혼은 이곳에 남아 누군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다. 형진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조심스럽게 그 편지와 사진들을 정리해 자신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장례용 상자에 넣었다. 그는 진심을 다해 여자의 영혼에게 명복을 빌었고 그녀가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 순간 형진의 주변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올랐고 그는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형진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형진은 더 이상 불길한 일에 시달리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도 그에게 점차 마음을 열었고 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조용히 간직하며 그 집 주변을 가끔 산책하곤 했다. 그 여자의 영혼은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고개바람 유령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오랫동안 밤이 되면 고개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바람과 함께 나타난다는 고개바람 유령 때문이었다. 유령의 전설은 오래된 민담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수십 년 전 한 여성이 남편과의 불화 후 고개 정상에서 실종되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그녀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그녀의 혼이 고개에 깃들어 바람이 심하게 불 때마다 그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고개바람 유령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심야 탐사를 떠났다. 그들은 캠코더와 녹음기, 손전등을 챙겨 고개로 향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주민들로부터 들은 여러 겁을 주는 이야기들을 웃어 넘겼지만 밤의 정적은 점점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고개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와는 달리 누군가의 낮은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순간적으로 긴장한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녹음을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여성의 흐느낌으로 변하더니 마침내 그들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용기를 내어 뒤돌아본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찬바람만이 그들을 스쳐갈 뿐이었다. 그러나 녹음기에서는 그 흐느낌이 여전히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다. 탐험 후 그들은 녹음한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는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이 파일에서 들리는 흐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진짜가 아니면 그렇게 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 음향 전문가들까지 관심을
가지며 검토한 끝에 소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 이후로 고개바람 유령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았다. 그러나 대다수는 밤의 고개에 올라가기를 꺼려했다. 그 덕택에 관광 수입은 늘었지만 주민들은 점점 늘어나는 외지인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다. 그들 중 일부는 마을을 떠나기도 했다. 몇 년 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심층 취재를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고문서와 역사 기록을 조사하며 고개바람 유령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운 진실이었다. 실종된 여성이 살던 집터에서 과거에 큰 화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숨겨졌던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문서에는 고개 아래에서 발견된 오래된 무덤에 대한 기록과 그 무덤이 마을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품고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이 비밀이 밝혀지자 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고 그동안 고개바람 유령, 이 단지 미신이나 전설이 아닌 그들이 감춰왔던 역사적 비극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마을은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받게 되었고 고개바람 유령의 전설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경의를 표했다. 이로써 공포의 전설은 비로소 치유의 이야기가 되었다.